그리고 다음은 어디죠? 그 다음 공정은 필름이에요. 필름. 필름. 그리고 필름이 근데 생각보다 비싸요. 예를 들면 문짝이 있잖아요. 방문 같은 거. 방문을 하나 바꿨는데 10만 원 안 하거든요. 10만 원 아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랬는데 필름으로 해도 10만 원이에요. 그치. 방문이나 뭐 이런 붙박이장 문 같은 거 하나 하는데 1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필름 사장님이 또 계세요. 그분한테도 맡기고 싶었고 또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냥 뜯어서 버리기에는 상태가 좀 다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필름 붙이자 하고 필름을 저희 집 모든 문과 문틀을 붙이고요. 저희 집에 있는 샤시 베이지색이었어요. 아니 왜 베이지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샤시들을 다 필름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필름 작업하는 걸 보니까 비쌀만 하다. 그쵸. 엄청 필름이 힘들어요. 힘들어. 필름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죠. 셀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만만하게 보는 게 필름인데 네. 해본 사람만 알지. 저희 집에 뭐를 했냐면 집 전체 샤시, 문틀, 그리고 붙박이장 방에 방 2개에 붙박이장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필름으로 하고 현관의 문을 또 하얗게 바꾸고요. 안방에 화장대 자리가 있어요. 거기도 또 이상한 대리석과 이상한 색깔이었거든요. 누리끼리야. 그리고 거기 문틀도 다 필름으로 했구나 우리가. 네, 드레스룸으로 거기 드레스룸 들어가는. 들어가는 문도 필름으로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필름을 엄청 많이 했네요. 근데 300만 원 했어요. 제가 다른 데 많이는 아니지만 알아봤을 때 비하면 싸게 했다. 이 사장님하고는 오랜 네. 인연이 있지. 지금 3번째 인테리어를 맡기시는 사장님인데 필름 사장님은 진짜 강추추입니다. 네. 일도 너무 잘하시고 약속도 잘 지키시고 엄청 철저해요. 네.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딱 말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만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낄 수 있었던 거는 도배밖에 없어요. 항상 도배는 허접하게 하는 것 같아. 도배는 항상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왜냐면 그냥 도배는 사실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하얀색으로만 붙여준다면? 그래가지고 그냥 하우스 스텝에서 알아봤는데 저희 집 도배가 170만 원. 하우스 스텝이요. 하우스 스텝 아니고 하우스 스텝. 스텝은 이름을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자꾸 하우스 스텝으로 기억이 돼요. 그건 뭐 하우스텝에 문의를 해보세요. 하우스 스텝이 나온 거 아닌가? 하우스 스텝 이상한 거 같은데? 하우스 스텝 같잖아요. 어쨌든 보이는 데 있잖아요. 저희는 거실과 주방과 여기 다이닝룸 이쪽만 실크로 하고 나머지는 합지. 합지를 합니다. 그거밖에 아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하우스 스텝이 조금 네. 합리적인 가격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하우스 스텝의 좋은 점은 AS 같은 게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안 좋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가장 피드백이 빠르고 뭐 AS가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저는 그래도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그쵸. 후기가 워낙에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 집 할 때도 하우스 스텝에서 많이 했어요. 좀 알아보기 귀찮아가지고 하우스 스텝이 점점 하는 게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했는데 왜냐면 큰 회사가 좋긴 좋다. 그래서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도배는 170만 원에 했어요. 네, 비싸죠. 그리고 저희 집 싱크대와 냉장고 장 자리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또 큰 돈이 나갑니다. 근데 싱크대가 비싸요. 네, 원래 비싼데 심지어 저희는 상부장도 없잖아요. 근데도 비쌉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 집에서 가장 힘을 줬다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방이죠. 네, 주방이죠. 제가 여러 그 콘텐츠에서도 말을 했지만 주방 같지 않은 주방. 그리고 봤을 때 그냥 가구 붙박이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아파트멘터리. 팬이었죠. 그 사장님의 팬. 네, 제가 진짜 거기 칼슘두유 칼슘두유였죠.
인테리어 원인가? 그 책 처음 내실 때부터 진짜 제가 엄청 그 블로그를 정독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 책도 보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던 사장님인데 회사가 너무 커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산공원에 보니까 엄청 큰 사무실이 떡하니 생기고 아주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만큼 아주 만족스럽다. 비싸지만. 예.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저 신랑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전에 집에서 인테리어 할 때 그때도 나름 리바트에서 비싸게 한다 했는데 그때도 한 500만 원 주고 했거든요. 여기보다 훨씬 좁은데 그때도 상부장 없고 좁고. 싱크대 같은 거는 이런 부품 하나하나 뭐 바뀌고 뭐 이런 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엄청 크죠. 제가 하고 싶은 뭐 싱크볼, 수전 뭐 이런 거 뭐 손잡이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레일 하다 보면 비싸집니다. 갑자기 막 뭐야? 갑자기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거의 다 구현을 한 지금의 싱크대의 가격은 720만 원입니다. 저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인덕션을 제가 후드 일체형으로 사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여쭤봤는데 그것도 되게 잘 알아서 설치도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신 건 아니지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타공을 잘 알아서 왜냐면 제가 직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거는 언제 올지 모르고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즈도 사이트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랬는데 저희 실장님께서 본인이 그 사이트에 메일을 써보겠다고 문의를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니 AS도 괜찮은 것 같아.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아파트멘털이 아주 강추추다. 아마 저는 다음에 이사를 간다고 해도 또 거기 살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다음은 중문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아 맞네, 중문. 네, 중문은 그냥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딱 180만 원. 저희가 현관이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하고 여기 업체 선정은 제가 그냥 인스타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제가 모루 유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루 유리로 된 디자인이 예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업체에 했는데 180만 원인데 저는 뭐 만족해요. 중문이 워낙에 비싸요. 끝났다. 끝이에요? 이렇게 저희 집이 공사한 것만 하면은 제가 가구랑 가전을 뺐어요. 그래서 이 정도거든요. 이거를 모두 합치면 얼마냐?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둥. 제가 사실 3천만 원으로 하고 싶었는데 3,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공사한 것만 하면은 평당 100만 원이 안 나온 거네. 그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나다. 평당 100만 원이 안 나왔으면. 대단하네요. 평당 100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지? 진짜 유명한 업체에서 하려면 평당 뭐 3, 400은 기본이고 그냥 웬만치 한다 하려면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평수가 크다 보니까 맡기면 적어도 6, 7천은 기본일 거예요. 그냥 생 기본으로 할 때 뭐 이런 바닥 타일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셀프로 하는 이유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조금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많이 늙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최대한 하자. 그리고 어차피 돈 쓸 거 제 맘대로 써야죠. 그 대신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런 건 좀 정해야 돼요. 진짜 하고 싶은 것과 그냥 조금 그런 거.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저번에 공사를 할 때 한 3년 전이죠. 무몰딩, 무문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엄청 이제 뜨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무문선으로 하려면 그 도배 기사님들은 무슨 뭐 거의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아니면 페인팅을 해야 되는데 페인팅은 너무 비싸고 통역시. 그래서 이번에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문선이 그렇게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문선보다 거슬리는 거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선을 포기하고 차라리
차라리 문틀을 그냥 깔끔하게 하얗게만 돼도 그냥 거슬리진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깔끔하게 포기하면서 거의 1,000만 원은 아꼈을 거예요. 왜냐면 무문선으로 하고 이러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견적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페인팅을 해야 되니까. 페인팅을 저희 이제 거실이랑 이 밖에만 하는데도 700만 원이더라고요. 도배 얼마예요? 집 전체 1,7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만 하는데 1,700이라니요? 17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만 페인팅을 하는데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인팅은 기간도 길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감히 포기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면서 그 돈으로 제가 결혼 몇 년 차죠? 저희요. 저희 8년 차죠. 네, 8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가전도 거의 다 마탱이가 갔고 가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교체를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 아낀 걸로 냉장고나 뭐 소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뭐 식기세척기도 새로 사고 에어컨도 뭐 새로 하고 그쵸, 뭐 에어컨. 이런 돈으로 많이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맡긴 거랑 비슷하게 돈이 나갔을 수 있지만 더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만족하는 제품들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해요. 공사를 맡겼고 이거 가전을 그럼 또 샀어야지. 아니면은 그지 같은 가전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다시 집이 그지 같아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새 집에는 새 가전. 아니지. 새 술에는 새 부대로. 이거 말 몰라요? 어쨌든 새 집에는 새 가전과 새 가구로. 이게 포인트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 집 견적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 또 뭐 있나요? 몰라요. 뭐가 더 있나요? 어쨌든 견적은 이렇게 끝!